이 앞에 보시면 디아지오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매년 한정판이 나오고 있어요. 이쁘게. 올해도 이제 8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디아지오 스페셜 릴리즈 2023 8종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7개밖에 없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하나는 뭘까요? 저희가 사실 몬트락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디아지오 스페셜 릴리즈가 매년 나오고 있어요. 네. 네네. 뭐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왔고 그렇죠. 올해도 어김없이 나왔는데 사실 이 스페셜 릴리즈가 굉장히 논란의 어떤 중심에 있는 제품이에요. 뭐 아시겠지만 사실 이 제품들의 맛이나 이런 가격 뭐 이런 부분들이 위스키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좀 많이 되고 있어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컬렉터블한 제품이라 기대도 많이 되는데 사실 이거를 딱 출시가 됐을 때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게끔 해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이게 남아있는 물량을 굉장히 좀 저렴하게 그냥 덤핑하듯이 확 풀어버리는 특히 작년에 나왔던 제품군들이 생각보다 판매량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도 그것 때문에 좀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 디아지오에서 출시하는 몇 개의 시리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레어몰트 컬렉션이라고 하는 제품 시리즈가 있었는데 굉장히 좀 성공을 많이 거뒀어요. 왜냐하면 이미 폐쇄된 증류소라든지 굉장히 레어한 그 위스키 원액들을 굉장히 고숙성으로 CS로 병입해서 나왔던 시리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레어몰트 콜렉션 시리즈의 뒤를 잇는 야심차게 준비한 시리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말이 많냐라고 하면 디아지오 제품들은 사실 생산량이 많은 증류소들이잖아요. 오피셜 라인도 어느 정도 좀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라인업인데 그런 라인업이 이렇게 약간 어느 정도 보급화된 라인업으로서 약간 화려하게 이렇게 출시가 되는 약간 위스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수적인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라벨을 보는 순간부터 사실 좀 망설였을 것 같기는 한데 이거를 그래서 출시를 해서 마셔봤는데 이거 약간 애매한데 맞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판매량이 좀 저조해서 가격이 팍 세일해가지고 팔아버리니까. 자, 어쨌든 뭐 너무 까는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올해 거 좀 기대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퍼포먼스가 썩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작년에 비해서 맞아요.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뭔가 이를 갈았다. 약간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서. 지금까지 출시된 스페셜 릴리즈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2001년도부터 출시가 되기 시작했고요. 처음에 나온 제품은 이제 3개의 제품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포트앨런 22년 제품, 그 다음에 탈리스커 28년, 25년 이렇게 3가지 제품으로 출시가 되기 시작했는데 총 38개의 증류소 제품들이 출시가 됐고 2개의 블렌디드 위스키 제품이 출시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그 시리즈에서 보면은 이 로즈아일이라고 하는 이제 디아지오의 신생 그 증류소 제품이 이제 처음으로 스페셜 릴리즈로 출시가 됐는데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은 한 뭐 40개 정도에 가까운 증류소 제품들이 출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3년 SR이 출시, 당연히 뭐 할 줄은 알고 있었지만 출시가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스펙이 공개가 됐을 땐 뭔가 기대가 되는 제품들이 사실 좀 몇 개 있었어요. 저희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2023년의 컨셉은 문화, 위스키와 문화의 교류예요. 그래서 앞에 라벨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뭐 8명의 아티스트랑 이제 교류를 해서 이제 라벨을 만든 그런 작업을 했고 이제 캐스크 타입이 좀 독특한 제품들이 있어요. 저 왼쪽부터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우선은 탈리스커 같은 경우는 이제 루비, 화이트, 타니포트 캐스크에서 피니쉬 포트 와인인데 이제 각각 다른 포트 와인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캐스크 피니쉬를 한 제품이고요. 저는 사실 이거 샘플을 다 마셔봤는데 혹시 다 드셔보셨나요? 저는 마셔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근데 저는 이제 같이 사람들이랑 마셔봤을 때 탈리스커는 뭐 그냥 그렇다라는 평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마셔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이 스페셜 릴리즈 제품들의 후기들을 이렇게 쭉 찾아봤을 때 사실 탈리스커가 그전 시리즈만 못하다라는 평이 조금 지배적이더라고요. 아무래도 나스 제품으로 나오기도 했고 포트의 캐릭터가 좀 진하게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탈리스커 자체의 어떤 캐릭터를 잘 살리지는 못했다.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포트를 세 종류를 쓴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타우니, 루비, 화이트 이렇게 포트를 다양하게 쓴 것 같아서 저는 솔직히 조금 기대는 했었는데 아직 저도 먹어보지는 못해가지고. 자, 다음은 뭐 5반으로 갈까요, 그러면? 네, 5반으로 가시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캐리비안 팟 스틸 럼 캐스크에서 피니시. 그래서 이제 럼 캐스크고 이제 컨셉은 소울 오브 칼립소. 비비드한 톤의 화려한 이제 라벨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셨을 때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냥 퍼포먼스가 좀 좋았고 저는 럼 캐스크 위스키를 되게 좀 좋아하는 편인데 그 럼 특유의 약간 그 고무 같은 향도 있으면서 시트러스하고 되게 약간 바닐린한 그런 뉘앙스들. 58도의 11년 숙성입니다. 5반 자체가 사실 그 위스키를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이 5반 14년 제품 있잖아요. 네, 그 제품의 평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맞죠. 네네네 5반에 대한 기대가 조금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특하게 이제 럼 캐스크에서 숙성하는 제품이 거의 오피셜 제품에서는 보기가 힘드니까 이 제품 또 드셔보시면 조금 색다르게 즐기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럼 캐스크 피니시들이 약간 호불호가 확실히 좀 많이 나눠져요. 싱글톤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게 저의 약간 요 시리즈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네. 굉장히 좀 아름다운 여성이 호수 이런 앞에 이렇게 딱 서 있는 느낌이네요. 그래서 얘는 이제 싱글톤 중에서도 글렌둘란 원액으로 만들었고 14년 숙성인데 샤르도네 부르고뉴 와인 캐스크 피니시. 싱글톤 특유의 약간 그 청사 같은 시트러스도 잘 살아있고 되게 약간 우아한 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가격대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리즈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병을 산다면 저는 싱글톤. 그러니까 뭐 싱글톤 같은 경우는 뭐 위스키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뭐 3개의 증류소 원액으로 제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글렌오드, 글렌둘란, 더프타운 이렇게 3개의 증류소 원액으로 제품을 만드는데 이번에는 글렌둘란 증류소의 원액으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55도이네요, 싱글톤은. 자, 다음은 이제 가장 고숙성이 있군요. 글렌 킨치. 그래도 항상 이 시리즈 중에 고숙성 제품이 하나 정도는 출시가 되는 것 같은데 이 글렌킨치 같은 경우는 오피셜 제품 중에서도 이렇게 고숙성 제품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27년 숙성 제품으로 나왔고 글렌킨치가 사실 존재감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풍미 자체가 이제 로우랜드 지역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라이트하고 좀 캐릭터가 좀 상대적으로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좀 약하다 보니까 존재감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고숙성으로 출시가 되면서 그래도 조금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라벨에는 약간 동양 도자기 같은 게 그려져 있네요. 중국 왕조에서 만들어진 도자기에서 영감을 받았죠. 요거는 캐스크를 어떤 캐스크를 썼나요? 얘는 리필 아메리칸 유로피안 배럴 그리고 버트 캐스크라고 하니까 캐스크 타입은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약간 컨셉 자체가 약간 플로럴 트레저라고 해서 약간 저도 향 맡았을 때는 되게 기대가 많이 됐었거든요. 딱 향 맡았는데 되게 플로럴해가지고 얘는 좀 풀리면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른 것들 다 먹고 다시 돌아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로우랜드가 가진 힘에서 조금 부족한 느낌? 숙성 연수 대비해서는 가격은 꽤 훌륭한 편인 것 같아요. 예. 한 40만 원대 정도로 출시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번에 라가블린에 대한 평이 사실 조금 갈리고 있어요. 사실 이번에 출시된 제품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데킬라 캐스크를 썼어요. 56.4도의 12년 숙성은 이제 기존의 라가블린 CS 시리즈하고 좀 비슷하네요. 네네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피셜 라가블린 12CS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렇죠. 요즘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SR로 나오는 12년 CS들에 대해서 20년 이후로는 많이 실망을 하고 있는 편이어서 저도 아직 먹어보지 못했는데 자 그리고 이제 크라이넬리시 클라이넬리시 같은 경우는 워낙 좀 섬세하고 부드럽고 화사한 느낌의
그 원액을 뽑는 증류소잖아요. 이제는 10년 숙성에 57.5도. 캐스크는 퍼필 버번 아메리카노크. 뭐 약간 꿀 바닐라 뭐 이런 뉘앙스를 좀 강조를 많이 한 그런 위스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좋았어요. 클라이넷도 좋았습니다. 10년 숙성 CS 치고 꽤 비싸네요. 네. 네네. 한 20만 원대 인구니까 가격대는 좀 있네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미처 바트는 준비하지 못했지만 이제 몰트락이 하나 남아있죠. 그렇죠. 몬트락 같은 경우는 약간 나스로 일단은 출시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병 모양 자체가 이렇게 약간 사각병으로 되어 자체가 사각형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네. 케이스 자체도 굉장히 좀 하드 케이스로 이렇게 큼지막하게 나왔던 걸로 기억은 하고 있어요. 근데 몰트락이 오피셜 자체도 좀 비싸요. 맞아요. 약간 고가 이미지가 있어요. 약간. 정식 그 오피셜 바틀이 국내에 출시된 게 사실 불과 몇 년 안 됐잖아요. 네네네네. 뭐 근데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증류소고 굉장히 유명한 증류소예요. 그래서 예전에 뭐 고든앤 맥페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독립병입 제품들 보면은 몬트락 원액으로 나오는 제품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이제 맛도 준수한 편이라서 뭐 오피셜 바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평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스페셜 릴리즈로 나온 거는 저는 두 번째로 좋았어요. 얘는 캐스크가 사실 되게 독특해요. 나스긴 한데 이제 카노스케라고 하는 소추 만드는 그 일본 소추를 그 캐스크랑 피노누아 캐스크. 뭔가 여리여리할 것 같은 플로럴할 것 같은 이미 기대감이 너무나 드는 그런 도수도 되게 높아요. 58도 이러는데 그래서 되게 포텐이 엄청 느껴지는. 근데 저는 막 확 풀리고 나서 먹었던 게 아니라서 이제 좀 조금 그래도 좀 뭉쳐 있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저한테는 버거웠는데 좀 풀렸을 때 되게 여리여리한 포인트가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몰트락이 지금 우리가 있지는 않은데 라벨도 또 특이하잖아요. 이것도. 맞아요. 그 일본 사무라이가 이렇게 검을 쫙 하고 있는. 아무래도 일본 카노스케 그 위스키 캐스크를 썼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좀 살려서 라벨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로즈아일인데요. 로즈아일이 사실 이 평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신생 증류소고 이 로즈아일 증류소가 2009년도에 이제 디아지오에서 야심차게 그 증류소를 세우면서 사실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었거든요. 이제 기존에 조금 인지도가 없거나 좀 인기가 없었던 조그마한 이제 소형 증류소들을 폐쇄를 시키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 좀 컸던 것 같은데 처음으로 나오는 로즈아일 제품인데 반응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엘긴에 있는 증류소고 첫 출시다 보니까 마케팅을 한번 시원하게 딱 이 SR로 출시를 한 거죠. 현대적인 방식으로 증류소가 세워졌고 뭐 생산량 자체도 뭐 1년에 한 1000만 리터 정도 생산하니까 대형 증류소기도 하고 그리고 뭐 증류기도 한 7쌍 정도로 운영하는데 좀 라이트한 원액을 뽑아낼 수 있는 방식으로도 운영할 수 있고 풍미를 좀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도 생산할 수 있게끔 하이브리드 느낌으로 증류소를 생산을 했습니다. 56.5도에 12년 숙성이네요. 네. 라벨에는 이제 연이 날리고 있고요. 로즈아일 증류소가 앞으로 이제 어떤 제품들을 낼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막 제품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위스키를 조금 수집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제품 하나 정도는 지금부터라도 그렇죠. 조금 이제 로즈아일 제품들을 좀 이렇게 소장하는 느낌으로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렇게 8개의 디아지오 스페셜 릴리즈 2023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못 드셔보신 분들도 주변의 바라든가 뭐 아니면 팝업 스토어에 가서 한번 접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어요. 디아지오에서 이 스페셜 릴리즈 제품 위주로 지금 테이스팅 하실 수 있고 클래스 같은 것들도 운영하고 있는데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 바이 에어드랍이라고 하는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네이버 그 예약하는 쪽에서 예약하시고 가시면 뭐 웰컴 드링크로 드실 수도 있고 칵테일 같은 거 드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디아지오 스페셜 릴리즈 제품도 다 시음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마무리 멘트 부탁드립니다. 즐겁게 마시되 알고 마시자. 주도의 재발견. 고맙습니다. 박수
알았어. 오케이. 그냥 알아서 끝났으면 한 다음에 본인이 또 한다면 해요. 알았어. 치지 말라니까 계속. 가자.